가지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도 열심히 주고 비료도 빠짐없이 챙겨줬는데 잎이 자꾸 노랗게 뜨는 경우 말입니다. 열매가 달려도 작고 쭈글쭈글하게 크거나 벌레약을 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문제가 비료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 주는 방식 때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지 옆에 무엇을 함께 심었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집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도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의 수가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가지를 키우면서 옆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18년 넘게 집 텃밭을 직접 가꿔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텃밭 고수들이 동반 식물 이야기를 꺼낼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가지를 심으면서 바로 옆에 심은 채소 하나를 잘못 고른 탓에 그 해가지 농사를 통째로 망쳐버린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 실패 이후로 긴 시간 동안 직접 심어보고 꼼꼼히 비교하고 계절마다 기록해온 경험이 쌓였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토대로 가지 옆에 함께 심으면 확실히 좋은 채소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소개할 5번째 채소, 삼겹살 구울 때 옆에 없으면 정말 서운한 바로 그 채소가 사실 가지 옆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바로 밭에 나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지는 여름 텃밭에서 비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흔히 까다로운 채소라고들 하지만 이 특성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큰 장점이 됩니다. 비슷한 조건을 좋아하는 채소를 옆에 함께 심으면 비료를 따로 더 쓸 필요 없이 2-3가지 채소를 동시에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소개할 3가지 채소는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함께 키워보면 궁합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의 뿌리는 땅속 20cm에서 30cm 사이에서 주로 양분을 흡수합니다. 반면 옥수수의 뿌리는 40cm에서 60cm 깊이까지 내려가면서 질소를 빨아들입니다. 두 채소가 땅속에서 서로 다른 깊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료를 넉넉히 줘도 양분 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장점이 더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름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 사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6도 가까이 올랐고 한여름 낮 기온이 33도를 훌쩍 넘는 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가 이어지면 가지 열매 표면이 쪼글쪼글해지거나 색이 탁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옥수수가 어느 정도 키가 자라면 오후 늦게 내리쬐는 강한 햇살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지 주변 땅 온도가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지면서 한여름 열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키워본 경험으로는 가지 옆에 옥수수를 1줄에서 2줄 나란히 심었을 때 햇빛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옥수수에 주로 생기는 해충인 조명나방 유충은 가지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반대로 가지 해충이 옥수수 쪽으로 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2줄 사이 간격은 60cm에서 80cm 정도 확보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옥수수가 가지의 뿌리 깊이와 여름 더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준다면 두 번째로 소개할 채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가지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오크라입니다. 오크라라는 이름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마트나 종묘상에서 어렵지 않게 모종을 구하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가지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열대성 채소로 땅 온도가 18도 이상이 되어야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생육기간도 5월부터 10월까지로 가지와 거의 똑같이 겹칩니다. 그런데 오크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크라는 잎과 줄기 표면에 점액을 분비하는 조직이 있어서 응애처럼 작은 해충이 표면에 자연스럽게 달라붙습니다. 덕분에 바로 옆 가지 쪽으로 이동하는 해충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오크라가 일종의 해충덫 역할을 스스로 해주는 셈입니다. 수확 시기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크라는 심은 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첫 수확이 가능하고 이후 10월까지 꾸준히 딸 수 있습니다. 가지 수확하는 날 옆에서 오크라도 함께 딸 수 있으니 텃밭일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비료를 주는 시기도 거의 같아서 가지에 웃거름을 줄 때 오크라도 같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따로 일정을 잡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두 채소를 챙길 수 있습니다. 포기 사이 간격은 5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크라가 해충을 몸으로 막아주는 채소라면 세 번째 채소는 향기로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청양고추 또는 파프리카입니다. 가지와 같은 가지과에 속하지만 속이 달라서 생장 호르몬 면에서 서로 간섭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심으면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고추류는 잎과 줄기에서 캡사이신 성분을 미량 방출하는데 이 성분이 진딧물이 가까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줍니다. 진딧물 입장에서는 캡사이신 냄새가 강한 곳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료 관리까지 편해지는 장점이 더해집니다. 가지와 고추는 모두 칼륨 요구량이 높은 채소입니다. 칼륨 비료를 한 번에 함께 주면 두 채소 모두 열매가 단단하고 색이 선명하게 맺힙니다. 따로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번의 관리로 두 채소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할 때 주의할 해충은 주로 총채벌레인데 총채벌레 방제만 꼼꼼하게 해주시면 두 작물 모두 크게 문제없이 잘 자랍니다. 지금까지 가지와 청양고추를 텃밭 안에서 서로 다른 쪽에 따로 심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올 시즌부터는 나란히 붙여 심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료 주는 횟수도 줄고 관리 시간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비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료 문제는 가지를 키울 때 만나는 어려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을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을 쳐도 계속 생기는 해충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3번이나 약을 쳤는데도 가지에 진딧물이 가득 달라붙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약을 칠 때마다 잠시 줄어드는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또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우연히 옆집 텃밭을 오래 갖고 온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 밭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양파 수확이 안 끝났는데 거기다 가지 모종을 냈냐고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해 처음으로 약 한 번 없이 첫 6주를 넘겼습니다. 해충 피해도 두드러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경험이 제 텃밭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번째는 양파입니다. 가지 옆에 심을 수 있는 채소 중에서 병해충 억제 효과만 놓고 보면 양파가 단연 으뜸입니다. 양파는 자라면서 알리신과 황화합물 계열 성분을 흙 속으로 그리고 주변 공기 중으로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이 성분들이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만들어내면서 가지 특유의 냄새를 효과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 가지를 먹이로 찾아오는 해충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양파 성분이 가지과 작물에 생기는 각종 곰팡이와 세균성 피해를 억제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
양파는 수확이 가까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막 모종을 낸 가지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가지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가장 중요한 초기 6주 동안 옆에 있는 양파가 자연스럽게 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양파를 수확한 뒤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확하고 남은 양파 잎을 잘라서 가지 포기 주변에 얇게 깔아두시면 됩니다. 양파에서 나오는 성분이 며칠간 해충 접근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잎이 썩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벌레를 불러들일 수 있으니 그 전에 깔끔하게 치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텃밭에 양파가 없으신 분들은 대파를 대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 일항을 따라 1m 간격으로 대파 몇 포기씩 심어두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파가 냄새로 해충의 방향을 흐트러뜨린다면 5번째 채소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해충이 아예 가지를 먹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5번째는 깻잎입니다. 삼겹살 구울 때 옆에 없으면 정말 서운한 바로 그 깻잎입니다. 매주 식탁에 올리면서도 이 두 채소가 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깻잎은 자라면서 페리랄데히드와 리모넨이라는 천연 방향 성분을 꾸준히 방출합니다. 이 성분들은 가루이와 진딧물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냄새입니다. 깻잎 특유의 강한 향이 가지 냄새를 자연스럽게 가려줌으로써 해충들이 가지를 먹이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손으로 깻잎을 살짝 비볐을 때 나는 그 강렬한 향기가 밭 전체에 퍼지면서 가지를 조용히 지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깻잎은 다 자라도 키가 60cm에서 80cm 정도로 충분히 자란 가지보다 낮게 자랍니다. 그래서 가지가 받아야 할 햇빛을 가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비료를 주는 양도 가지와 비슷하고 물도 함께 줄 수 있어서 관리가 매우 간편합니다. 수확 시기도 6월부터 10월까지로 가지와 완전히 겹칩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 가지를 따면서 깻잎도 함께 손질해 저녁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밭에서 서로를 지켜주다가 저녁 밥상 위에서 함께 만나는 조합입니다. 가지와 깻잎 사이 간격은 4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간격이 두 채소 모두 뿌리가 넉넉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료 걱정을 줄여주는 3가지와 해충 걱정을 덜어주는 2가지, 오늘의 핵심 조합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조합을 갖춰 놓아도 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절반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5월이라는 시기에 딱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검정 멀칭 비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비닐을 굳이 써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써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검정 멀칭 비닐은 토양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고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봄철의 땅 온도를 빠르게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닐 멀칭을 하면 맨 땅에 심을 때보다 물 주는 횟수를 6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께 0.02mm 정도의 검정 폴리에틸렌 비닐이면 충분하고 가까운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 판매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료는 비싼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쌀겨를 모종 심기 2주 전에 밭에 뿌리고 잘 섞어두면 땅 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가지가 필요로 하는 양분을 천천히 공급해줍니다. 여기에 쌀을 씻고 난 뿌연 물을 2주에서 3주 정도 발효시킨 뒤 희석해서 뿌리 주변에 주시면 흙 속 유익한 미생물이 늘어나 뿌리가 양분을 더
잘 흡수하게 됩니다. 주방에서 매일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니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흔한 실수도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바질이나 메리골드를 가지 포기 사이사이에 심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심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본격적으로 자라면서 옆으로 넓게 가지를 뻗기 시작하면 그 아래 심어둔 바질이나 메리골드는 햇빛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빛을 받지 못한 채 시들고 죽어버린 식물은 오히려 병균과 해충의 서식처가 됩니다. 처음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메리골드를 함께 키우고 싶다면 가지랑 사이가 아니라 밭 가장자리 쪽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옥수수는 뿌리층이 달라 양분 경쟁 없이 함께 자라고 여름 더위를 살짝 막아줍니다. 오크라는 수확 기간이 가지와 완전히 겹치면서 주변 해충을 몸으로 잡아둡니다. 청양고추나 파프리카는 비료를 함께 쓸 수 있고 진딧물을 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는 알리신 성분으로 해충 접근을 막는데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깻잎은 천연 방향 성분으로 가지를 지켜주면서 수확까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텃밭만의 특별한 조합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텃밭을 꾸준히 가꾸는 것이 인지 기능을 높이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자란 가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이 생깁니다. 자연 속에서 어떤 식물도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것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자라갑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맞는 친구를 두면 굳이 많은 것을 애쓰지 않아도 계절 내내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잠깐 텃밭으로 나가 지금 가지 옆에 어떤 채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채소 중 하나를 심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올 여름 수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보세요. 텃밭을 좋아하는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